이재명 대통령이 첫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입니다. 자, 관료, 국회의원, 산업계 출신 고루 등용을 했죠. 국방부는 오선의 안규백 의원, 외교부는 조현 전 유엔 대표부 대사, 통일부는 정동영 의원 지명이 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백용훈 LG AI 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입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국가보훈부의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현역 의원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김성환, 여성가족부 강선우, 해양수산부 전재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 위기 대응형 인선이다. 실용, 통합의 방점을 찍었다. 파격적 인선이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붙습니다. 네 분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총평을 해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나 일반인들이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 감각을 갖추고 실용과 또 원칙과 뭐 당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인사들을 골고루 썼다라고 하는 국민들을 첫째 안심시키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 인선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안정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도전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직 장관도 현직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도 데리고 오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소벤처부나 그런 쪽은 아주 현장에 밝은 기업인들을 하고 또 일부분들은 환경이나 이런 측면들은 또 여성가족 이런 것들은 아마 그동안에 당에서 잔뼈가 굵어온 의원들을 배치시키고 또 국방부 장관은 뭐 야당에서는 뭐 그분이 뭐 장병은 안 했다, 병장은 안 달았다 그러고 얘기는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잖아요. 뭐 군대를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규백 의원은 실제적으로 국방위에서만 활동했고 국방안보포럼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서 누구보다도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상징성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형식적인 파격을 누렸던 소위 문재인 정부보다 완전히 더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고 훌륭한 인선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이고 훌륭한 인선이었다. 이런 평가. 그런데 저는 또 눈여겨보니까 홍석준 의원님, 이 교수 출신들이 그동안 많이 발탁이 되고 했었잖아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 이번 인사의 특징이 이제 교수 출신은 없고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의 뭐 사실상 어떤 내각제와 비슷하게 그 50% 이상의 현역 정치인 그리고 전직 정치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 중에서도 또 가까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좀 보온 인사다. 특히 근월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안동 지역에서도 지지선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보온 인사적 성격이 강하고 또 고용부 장관의 김영훈 지명자 같은 경우 또 민노총 철도 위원장 출신으로서 민노총이라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지 기반을 좀 끌어안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 물론 뭐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와 해당 분야의 어떤 장교 내지는 장군으로서 활동할 때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방위병 출신의 장관이 이런 어떤 작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 특히 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좀 친북적인 과거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실장도 그렇고 특히 국정원장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도 자주파로서 대표적인 어떤 친북 성향인데 너무 통일부 국정원장 이런 어떤 친북 라인을 또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듭니다. 그 지금 기업에서 또 몇 분이 오셨는데 좀 공통적인 거는 네이버 출신이 많아요. 지금 AI 하정우 수석도 네이버 출신입니다. 또 한성숙 그 지금 현재 그 중기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네이버 대표를 5년 하고 고문을 바로 직전에 했었는데 특정 인사가 왜 이렇게 특정 회사가 왜 이렇게 많나? 결국은 성남 FC에 40을 갖다 준 네이버와 또 깊은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 의원님의 평가가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두수 본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나 기타에 평가하듯이 파격적인 것도 사실이고 뭐 이기 대응도 마찬가지고 뭐 통합적 인사 이런 거 다 붙여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이 장관 제청을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부터 또 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 정부의 지금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것에 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의 제청을 받는 방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 곧 일주일 안에 임명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건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헌법을 조금 더 변칙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정무적 고려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버리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그 후보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는 뭐 혹시라도 국민 여론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 버릴 수 있는 카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정무적 영역을 통해서 이번 인사를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치적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시도로는 아주 성공적 시도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윤진 대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던가요? 저는 약간 위장 전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장 전술? 그러니까 뭐 AI 연구원장으로 기업인 출신을 뽑고 뭐 네이버 출신의 대표를 뽑고 이런 딱 국민들이 1차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되게 실용적이다. 또 현직 철도 기관사를 뽑고 이런 거지만 실은 그 안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은 저는 내실형 코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고 불만을 가졌던 인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를 너무 편향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고 김영윤 철도기관사는 사실은 철도기관사에서 뽑힌 게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에서 뽑힌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과제에 있어서 1순위가 노동개혁이고 강성노조에 대한 어떤 규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재계에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김성한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사였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분이 오랫동안 부산시장을 또 꿈꿔왔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그런 인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실용, 탕평, 통합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곳곳을 뜯어다 보면은 사실상 상당히 좀 이념적으로 충실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충실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영리한 수를 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딱히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인사를 그대로 쓴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되게 신선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송 장관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양곡법을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질타하면서 농망법이라고 해놓더니
아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정반대 180도 다른 국정 철학을 똑같은 국무위원 정무직 장관이 이거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잘 속인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네 분 중에서 두 분의 의견이 이제 크게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 댓글 소개를 해드리면요. 빠듯한 일정 중에 심사숙고한 용병술의 해안이 보인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재명다운 실용 인사고 적재적소 인사 같다. 이런 의견. 자존심이 있지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하면 군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한테는 한 자리 주는 거 잘했다고 본다. 이런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 뽑은 것 같다. 중동은 전쟁 상황인데 위급 시국에 정상적 대응 빨리 할 수 있게 청문회 통과시켜라. 송미령은 본인이 구질구질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에는 정청래가 딱이네. 지금 당대표 선거에 뛰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양곡법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 유임시킨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4년 만에 이제 문민통제 차원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한 부분, 그게 눈길을 끕니다. 뭐 아까 댓글에는 뭐 방위병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과거 뭐 대통령들도 보면 오히려 군대 안 갔다 온 분도 있었잖아요. 뭐 그건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저는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쓴다면은 어떤 특정한 상당히 중요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분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이 이제 포드 출신의 CEO.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맥나마라를 발탁해서 뭘 했냐면은 군의 개혁, 예산 개혁, 인사 개혁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군이 처해 있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써야지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규배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군을 다룬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군이 처해 있는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업적과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크게 공감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문제 의식을 이어받으면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쭉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해왔냐면. 보수파가 잡으면 육사가 잡고 그렇죠. 진보 진영이 잡으면 해사나 공사가 잡는 이런 형태가 계속 가다 보니까 군이 두 가지 줄로 쫙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사 출신의 장성을 쓸 거냐 뭐 오늘 방금도 보니까 뭐 김병주 의원도 왔다 갔습니다만 특정 계파를 쓰면 또 한쪽은 척을 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큰 틀에서는 만약에 예컨대 군 개혁을 할 때 1군, 2군, 3군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개혁을 할 때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는 또 그리고 쭉 그동안에 국방일을 하면서 군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원포인트로 들어올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외형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반도에는 오히려 이번 경주 에이펙을 기점으로 상당히 빠르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의하는 동북아가 평화 논의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오히려 더 정치적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 장악력에 대한 일부 이제 우려는 있지만 이번 이제 정권이 사실은 이제 12.3 비상겸 관련해서 조기 출범한 정권이라는 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송수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역대 모든 정권이 이제 군 장성 내지는 육사나 뭐 공사회사 이런 어떤 출신들을 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지금 분단 국가로서 안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다 같이 수행을 합니다. 조금 네. 전에 우리 윤 대표께서 로트 맥나마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미국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군정과 군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군의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무기 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지만 작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작전까지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 굉장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작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장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갖춰야 될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결정을 하지만 사실상 실무 총책임자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군의 어떤 작전을 베이스로 한 최고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안규백 그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에 이 국방에 오래 있다 해가지고 이게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회에서 보는 것은 어떤 비판적인 어떤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국방에서 아무리 오래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안보 자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식견은 저는 도저히 길러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능력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처해 있는 안보직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참과 관련해서 주요 네. 의사결정이 우리까지 그냥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순수하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걸 네.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안규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안규백 그 후보자 민간인이지만 국회 국방위원장도 했고 군 관련 지식도 해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문민 국방장관 명목은 좋다. 군 출신 아니어서 작전주의 장악력 솔직히 걱정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 제대로 칼을 뽑으려면 또 육사 출신 장성 안 된다. 군을 개혁하고 다시 돌려줄 거니까 안규백 후보자 기대해도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두수 원장님은? 일단 우리나라 지형에서 그 안보적 뭐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군 출신은 10년이 경과해야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민 통제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뭐 참모총장 출신이나 이런 사람 바로 국방장관을 해왔던 이런 행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리고 뭐 저도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방위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던 시대가 있고 그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했고 또 국방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한국군에 대한 흐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요. 계엄을 한 이 상황에서 민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이 해도 충분히 국방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신뢰를 남기면 이후로 이제 더 좋아질 거고요. 뭐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삼국지의 제갈량은 장군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의 국방부 장관은 여성 출신이 많고요.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두고 봐야 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장관 그 이제 인사에서 또 특히 놀라움을 줬던 게 이제 송미령 그 이제 농림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 정부의 장관을 이렇게 곧바로 이어서 유임을 시키는 경우는 아주 이제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전 정부 장관 유임시키다니 역시 이재명식 역발상 아닌가 이런 의견. 이 대통령은 고정 관념을 깨는 사람 같다 이런 의견. 송미령 장관 유임 농업계 인정받던 전문가라고 하던데 오롯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송 장관 반면에 태세 변화 재빠르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법 등 사법에 대해서 이제 농망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해수위 위원인 그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 어찌 보면 이제 범여권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난 너무 멘붕이다. 이 인사 처리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전에 아마 민주당 농해수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아마 이제 전종덕 의원도 만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매우 비겁하다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비겁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실국장급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자 그때 당시에 그 이른바 흔히 본인이 말했던 농망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모양새를 갖췄잖아요. 그 말은즉슨 그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약에 양곡법 등을 또 처리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가서 송미령 장관이 그러면은 거부권을 제한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그 말은즉슨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망신을 주는 거예요. 송 장관에게. 그렇잖아요. 왜 전에는 안 했던 거부권을 왜 나한테 안 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송 장관은 사실은 고사했었어야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유임을 시켰어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다시 농해수위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수용을 하는 것 같은 또 이재명 정부 구조 잘 맞추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은 식물장관이라는 거를 그냥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전혀 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의에도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김두수 원장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양비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생겨버릴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농정에 대해서 대안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다는 걸 또 하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 농정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농정을 끌고 가겠다면 전 정부 송미령 장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장관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 또 준비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전 정권 사람을 쓰는 걸로서의 통합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쓰기에는 이 농정사법 거부권이 너무 큰 사안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개인이 자기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새로 이걸 반향을 전환한다는 게 안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일반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거는 그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공무원의 이야기지만 장관은 정무직이고 그 영혼이 없는 부분에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 없는 공무원에 해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소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송미령 장관이 이걸 수락하는 순간 정말 이상한 선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계엄방관한 장관이라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 공직을 마감했어야 된다 이런 데 비판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송미령 장관을 조금 좀 입장을 좀 대변을 해드리면 그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에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이 양곡 사법과 관련해서 나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서 대안을 내려고 많이 했다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 법에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용했다라는 일부 또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전해드리고요. 예. 예,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양곡관리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모든 어떤 그 남은 어떤 쌀 그리고 그 시중가보다 낮은 어떤 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어떤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그 쌀 이외에 다른 어떤 작물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스럽게 쌀 농사가 예를 들면 잘 안 됐을 때 다른 어떤 작물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어떤 이런 걸 막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런 것을 또 보완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판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탁상공론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송미령 장관의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예, 다 뭐 좀 이렇게 다른 작물로 좀 사전에 좀 전환하기 때문에 네.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한다는 건데 네. 누가 정부에서 다 그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사실상 어렵죠. 네,